변곡점이 2번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거잖아요. 미분이라는 거의 원래 개념은 뭐냐면 기울기를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순간 기울기.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괜히 엉뚱한 걸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고, 미분 한 번 한 거를 또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변하는 상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기울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면 똑같이 오르고 있더라도 변곡점을 만났다는 거는 급하게 오를지 아니면 오름이 꺾일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미분 한 번 하는 기울기를 갖고는 짧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변곡점을 알면 좀 더 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변곡점은 우리 미분 2번 이런 머리 아프지만 사회현상 얘기할 때 변곡점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참 세계에는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파나마 운하가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클라이밋 해가지고 기후가 파나마 운하를 막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는 사막에 있는 거 아세요? 이집트 사막에 있어가지고 수평이에요 걔는. 그래서 그냥 판 거야.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파나마 운하는 높진 않지만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을 다 깎아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깎았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바퀴가 나오나? 올라가다가? 그럴 순 없잖아요. 단계별로 물을 채우고 맞아요. 빼고 하는 걸로 해서 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물을 채워서 배가 올려? 뜨게 해요. 그 다음 칸으로 가요. 넘겨? 다시 뜨게 해요. 와, 수위를 맞추는 거죠. 천재들이다 진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네. 그 물은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가져오질 않고요. 그 위에 있는 물을 써요. 그래서 위에 호수가 있고요. 네. 그 물을 써요. 저 지역이 파나마 쪽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후 위기가 오면서 비가 안 오는 거야. 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배의 숫자가 느려지고, 그래서 저기도 암표를 판다고 합니다. 해상 물당량의 5%가 저길 통과한대요. 해결책이 뭘까요? 비행기로 보낸다. 비행 너무 비싸. 그럼 산을 없애는 수밖에 에스컬레이터 없네. 그렇죠. 산을 없애기 위해서 옆에다가 하나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도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뉴욕항으로 갈 때 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었어요. 삥 돌아가? 반대로. 반대로 도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수에즈 운하에서 그래서 내가 깎아줄 테니까 와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리가 길어지죠. 훨씬 더 길어지죠. 열흘 정도 더 길어진대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거겠죠? 네, 저 남아메리카를 도는 삥 거. 둘러서 가는 것보다 반대로 가는 가는 게 게 더 더 나은 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아래가 마젤란 해협인가 그럴 거예요. 저기는 파도 높은 걸로 유명해요. 네. 육지로 갔다가 다시 그러는 방법도 쓰고 있어요. 자, 환승. 네, 환승. 근데 이게 계속 재밌을 육상으로 가는 거는 항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배가 가장 비용이 저렴해. 적게 맞아, 드는 운송수단이에요. 엄청 싫어. 맞아요. 우리는 평면적인 지도만 보잖아요. 지구본에 북극에서 내려다보면 저런 모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갑자기 가까워져요. 어딜 통과하면? 북극을 통과하면. 다른 노선이 있는 거예요. 저 어디야? 미국 어디야? 여기 워싱턴 보이시죠? 요 위가 뉴욕이거든요. 여기서 나가서 일본을 지나,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여기 베링해일 거예요. 여기 통과해서 북극을 통과해요. 여기 그린란드거든요. 그린란드 옆으로 캐나다 옆으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팅기고 있는 거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캐나다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위치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기후가 변하면서 생긴 거예요. 파나마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변화하는 시기에 과도기가 발생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에서 나온 안전모죠? 귀금속을 잔뜩 박아놨잖아요. 블루칼라가 다시 블루칼라 뜬다. 전성시대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블루칼라를 못 찾아가지고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대요. 그 인구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갑자기 그랬다? 인구 주는 건 서서히 줄어드는데 갑자기 왜 제조업이 갑자기 확 없어졌을까요? 확 더 생겼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급격하게 변했을까를 봐야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변했을까요? 이민자 때문 아닌가요? 그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민자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도 네. 농사 지을 때 추수 또는 씨 뿌리는 시즌에는 해외 노동자들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같이 움직인대요. 우리로 갔다 내려갔다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단풍도 아니고. 그래서 영국 같은 데도 난리가 났었고, 이 현상이 계속 갈까요? 블루컬러가 부족해가지고 블루컬러 임금이 오르고 하는 상황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근데 이거를 제목만 보면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스프링을 당겼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튀용 하면서 움직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럴 때 최대한 당겨진 상태가 오버슈트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게 언더슈트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블루 컬러 노동자가 부족해진 거 언더슈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일 없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누군가 주식시장에 숏을 쳤대요. 주식이 떨어질 거에 베팅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요 날이 하마스가 공격한 날이에요. 그 5일 전에 갑자기 팍 쳐요. 하마스가 했나? 하마스가 일타 쌍피하려고 했다 라는 썰이 있어요. 좀 의심을 할 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작이야. 재벌집 막내 아들라니까요. 요 옆에 있는 게 어부지리를 찾았더니 나무 위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이세요? 개 한 마리 잡았는데 새우 2마리와 다른 개가 또 생선을 잡고 있는. 진짜 훌륭하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것이 미국이 열심히 해서일까요? 어부지리일까요? 알고 전쟁에 늦게 참여한 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그때 왜 미국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런데 미국은 최대 강국이 됐는데 아르헨티나는 그 이후에 세계에서 부도를 IMF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축구 골도 근데 아니고. G20이에요. 뭐가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그 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처음에 독립했을 때 두 파가 싸워요. 한쪽은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한쪽은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남북전쟁도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미국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북군이 이겼잖아.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쪽이 이겼잖아. 근데 워낙에서 유럽이 잘하니까 지금의 중국 같은 입장이었어, 미국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치고받고. 우리 동부 갔을 때 구경 가려다가 멀어서 포기했는데 이게 뉴포트라고 해서 보스턴 근처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에요. 이런 저택들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걸 뜯어왔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언제 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위대한 개츠비. 유럽에서 전쟁은 실제로 1914년에 일어나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언더슈트가 오죠. 대공황이 옵니다. 오버슈트를 보여드리고 언더슈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디로 갔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컨텐츠 시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영화 시장, 드라마 시장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OTT 중에 현재 흑자 내고 있는 건 넷플릭스밖에 없대요. 그래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코로나 해요. 끝나면서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영화도 미리 만들어놨다가 개봉 못하다 지금 개봉하거든요. 저는 그건 언더슈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위기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광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광고를 너무 많이 뺏겼다. 어디에?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에 뺏겼는데 이것도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전과자라는 프로를 혹시 아세요? 매일 전과하는 대학들 투어하는 되게 재밌어. 이 프로가 놀라운 건 중간에 대놓고 광고를 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재밌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PPL이라는 게 시작된 게 꽤 오래됐어요. 예능이나 드라마에 PPL 나올 때 사람들이 거슬린다 그랬어요. 트루먼 쇼에도 PPL이 나오네. 대표적인 눈에 거슬리는 PPL이잖아. 근데 전과자는 대놓고 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재밌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항상 동참을 해서 같이 수업도 받고 하거든요. 은근한 비유가 더 짜증나지. 그래서 얘네들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시고 해외도 갔다 오시고 하셨어요. PPL 수입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옷 잠깐 보이죠? 과잠을 아예 만들었어, 지네들이. 굿즈까지 팔기 시작했어요. 팝업 스토어도 하고요. 수익화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각화하는 거예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고 다양해지는데 혹시 옛날 것만 보고 있진 않나. 또는 책을 쓰는 이유. 예전에는 책을 파는 거였어요. 요즘은 책을 쓰고서 강연이야. 더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난 토요일날 애돌리에 전에 방송을 했던 영화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1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1차 대전 때 독일군, 프랑스군, 영국군이 크리스마스에 파티한 거 아세요? 최전선에서. 눈물 난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놀라운 건 한 군데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대요. 그 중에 한 군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지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그게 영국이었나 프랑스가 배경인데 독일을 쟤네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독일이 잘못했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때 뭐가 극심했었냐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 민족주의라는 국가주의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로 헐뜯고 미워했어요. 전쟁터에서 총불이 겨누고 있던 사람들끼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본성이 서로를 미워하는 걸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쇠뇌당했다는 거예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제가 알기로는 실화 베이스로 알고 있어요. 요 남자애는 독일군 요 수용소 사령관의 아들이고요. 이 남자애는 유대인이죠. 결말은 참 슬퍼요. 얘한테 누나가 있어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나이 투쟁일 투쟁?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 책을 베이스로 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누나 되는 아이는 완전히 거기에 쇠뇌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게르만이 최고고 근데 얘는 안 돼. 딴짓을 했거든. 역시 딴짓을 할 필요가 좀 있어. 그래서 얘는 쇠뇌가 안 당한 거예요. 어리기도 한 것도 있는 맞아요.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요. 네. 근데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정신세계 자체. 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깡스토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기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계몽주의 다음에 이런 민족주의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계몽주의가 뭐죠? 무지한 사람들을 좀 교육을 해서 뭐 이런 건가요? 요 표현이에요. 중세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쇠뇌당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면서 이게 뉴턴이 우리에게 빛을 비쳤다 해가지고 만든 속표지래요. 그동안 그냥 주입식으로 당해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냥 이유 없이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가 이상한 데로 흐르기 시작해요. 좀 조심해야 되는 자기개발이라고 표현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우매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친다. 내가 낫다. 그렇죠. 누군가가 낫다. 누군가가 못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 내가 가르쳐야 돼. 교육에서도 이런 시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져간 거예요. TV 바보 상자가 옛말이고 교육 상자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과연 지식 전달은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진정한 계몽일까?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생각을 확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트럼프의 또 하나의 공약, 모든 교육을 인터넷으로 하겠다. 근데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해도 돼. 근데 학교 가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서로 토론하고 디베이트하는 게 핵심인데 공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걸- 공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민족주의가 들어오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산업화로 넘어가는 시절에는 훌륭한 백성들, 공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양산하는 게 목표였어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정의를 진짜 각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거라서 TV가 바보 상자란 말이 옛말이고 교육 상자로 변신했다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루먼의 트루가 TRU예요.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에 가까운 거죠. 믿음을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계에 살았는데 그걸 의심한다? 또 이것도 저희 같이 나눴던 질문이에요. 당신이라면 저밖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트루먼이 만약에 남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연기일까? 리얼리티일까? 저는 계속 리얼리티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믿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순간 리얼이 돼버리거든요. 트루먼은 굉장한 용기였구나라는 거를 수다를 떨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각각 장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챗GPT는 스스로를 의심할 능력이 있나? 메타인지 능력이 있나? 그거를 프롬프트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람이 개입한 거잖아요. 인간은 네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잖아요. 쟤는 화는 안 내. 네, 실제로 GPT한테 질문을 해보면은 자기가 서치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불명확하거나 못 찾겠는 거는 멘트를 날려요. 이거는 내가 찾은 거는 이런 거기는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내가 찾은 거니까 너는 이런 사이트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찾아봐라. 이런 마치 메타인지를 하는 것 마냥 대답이 나오기는 해요. 우리 생각하는 메타인지냐. 메타인지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왜 그게 자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답은 모르겠어요. 이 개발자들이 저것까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와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간을 정말 넘어서요.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나영석 배정난 손절 짤은 봤어요. 보셨어요? 이게 800만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이예요? 스페인 하숙할 때 그때 이제 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배정남이었는데 그 이후에 컨텐츠를 같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에는
모르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손절했다. 나영석이 버렸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나와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긴지를 분석하는 프로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영석이 90도로 인사했다. 나중에 김대유 작가가 원흉이었다. 해가지고 교통정리가 끝나요. 이거 분명히 고소거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고소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흔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고소할 이유가 없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돼. 화내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네요. 맞아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배정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인지도를 끌어올린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맞아요. 노이즈 마케팅을 된 긍정적으로 거네, 활용을 그냥. 한 거예요. 의도한 바가 아닌데. 슬기롭게. 카메라 많고 한 이런 예능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침착맨한테 네. 배워왔죠. 심플하게 유튜브 할 수 있다는 걸 배워온 거거든요.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걸 배워왔죠. 거기서. 그래서 나불나불 지글지글 뭐 별걸 다 와글와글 부릉부릉. 부릉부릉 다 의태우러 가는 거야? 그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옥도 새로 하나 만들면서 아예 사옥 전체가 스튜디오야.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국가 부채에 늪에 빠졌다 해서 국가 부채가 더 이상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국가 부채라는 건 그동안 계속 쌓여온 거죠. 스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GDP는 돈의 흐름이죠. 스탁 나누기 흐름을 하느냐는 거예요. 플로우는 플로우로 나눠야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만든 표예요.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걸 한번 보자. 이자가 나가는 것도 플로우잖아요. 그랬더니 이자 비용 대비 GDP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어. 늘 그 자리야. 경기가 나쁠 때 뭐 해야 되죠? 국가가 투자를 해야죠. 과도기가 생기고 그 상황에서 돌파를 하는 쪽은 어디냐 하면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쪽이에요. 미국 사례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산업화로 가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어? 아니 그 전부터 영국하고 프랑스에 계속 군수물자를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엄청난 공장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렇듯이 미국이 예전에 세계의 공장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나는 과학기술 아닌가요? 아까 조지아주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 거 보셨어요? 트럼프 쪽으로? 근데 조지아주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다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 있어요. 현대가 러시아에서 철수 한 해 만에 얘기를 해서 전 철수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했나 봐요. 왜 안 할까요? 또 다시 맞아요. 들어가려면. 현기차가 러시아에서 1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온다고? 사람들은 공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봐야지. 조지아주를 들어가면서 현기차의 이미지가 동남부가 어떤 곳입니까? 미국에서. 엄청 보수적이고 안변하고. 엄청 보수적이고 엄청 백인들이 센 동네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건데 저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우린 뭐에 신경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팬이 아닌데도 보는 컨텐츠. 예전엔 가수들이 뭘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춤도 그 뒤죠. 근데 그 뒤에는 자기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넘치고요. 예쁘고 잘생긴 애들 넘쳐요. 이 자체 컨텐츠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만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먹고 살 게 생겨요. 그래서 에픽하이에 한 명이 뽕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힙합 하는 그룹인데 음악으로 승부해야지라는 뽕이 있어가지고 1집 내고 막 다 지지부진할 때 타블로가 예능에 나갔대요. 그랬을 때 엄청 욕했대. 음악을 해야지 어디 예능을. 근데 예능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집이 완전히 떠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로마 군단의 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로마하고는 해군이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카르타고하고 싸울 때 얘네들은 육상전만 했던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해상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해상전은 육상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 애들의 창의성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배가 근처로 가면 여기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가지고 육상전을 하게. 이렇게 해서 이겨요. 카르타고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가 뭐 있어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없나? 의심해봐야지 항상. 항상 의심해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없나? 태생적 의심이야.